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기업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오늘 고령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헬스케어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난 중국의 광분제를 통해서 중국 중산층들의 파워가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중산층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중국에서 헬스케어 기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항서제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제약회사 중 약품 경쟁력이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마취제와 항암제, 또 조영제 수액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품들 이 분야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이 중국 내 가장 많은 종류의 의약품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항암제인 아피티디를 판매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기업 항서제약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항서제약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기용 트레이더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항서제약, 항서의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의약품 종목들, 제약사와 관련해서 소개를 몇 번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 현업에 있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중국의 한미약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바로 이 기업인데요. 바로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은 중국 내 최대 제약사인데요. 특히나 항암제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글로벌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매출 상품으로서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시사의 표적 항암제 아비스틴이 개량 신약으로 중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구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티닙이 있습니다. 지금 항서제약의 주가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11월 13일 기준으로 현재는 50.4위 위안화입니다. 단계 PER을 보시게 되면요. 50.56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평균이 한 20에서 30 PER을 이렇게 유지되는 걸로 보게 되면 상당히 오버밸류에이션 돼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항서제약의 매출액의 상승 추세나 신약 발표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됨으로써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위험은 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는 한 1억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주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R&D 투자라든지 신약 개발이 많기 때문에 배당은 주당 한 0.769위 위안으로 배당주로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높지는 않은 사입니다. 네, 안정적이거나 배당 매력이 있거나 이것보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얼마나 더 클지 이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입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한미약품이다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또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제2의 한미약품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해외 쪽으로 나갔을 때 한미약품을 대신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좀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그러면 이 항서의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항암제 부문에서도 독보적인 매출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점유율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단계별로 신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항암제 치료 부분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견줄 데가 없습니다. 독보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업체들과의 비교를 해봐도 아파티닙의 오리지널 약품을 아까 판매했다는 그 로시사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경구 표적 항암제 아피티닙의 올해 매출액은 한 180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2배가 늘어난 한 360억 정도로 보게 됩니다. 아파티닙의 판매 호주에 이어서 앞으로 나올 신약들의 리스트들이 상당히 아주 기대되는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2016년에는 항암 부분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전망입니다. 단계별 신약 진행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세포암 등 5개의 암에 대해서 임상
임상 실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암에 대한 임상은 3상, 마지막 실험 단계를 거치고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등록 및 예비 등록이 한 3개 정도 돼 있고요. 네. 이거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진행 중인 신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가 지금 차례로 런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016년에는 신약 판매에 대한 신규 매출액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오버밸류에서는 2016년도에 가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네릭 신약에 있어서도 연구개발, 그러니까 신약 발굴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미약품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은데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한미약품과 지금 잘 비교하게 되보면요. 일단은 시가총액에서는 한미약품보다 한 2.5배 정도 큽니다. 한 18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매출액도 워낙 이렇게 중국 내에 인구가 많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도 1조 5천억 원으로 한미약품이 한 1.7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항서제약이 한미약품보다 훨씬 큰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신약이라고는 하지만은 다른 회사의 복제약품이라고 하죠. 제네릭에 대한 그런 신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보다는 R&D 그 비용이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자국 내에 마케팅이 지금 독보적으로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한미약품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좀 더 앞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비교해서 EPS가 낮다는 것은 좀 많이 낮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의 오버밸류에이션의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님께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으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한미약품보다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버밸류에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리스키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보니까 이 현재 주가가 거의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주가 장단기적 추이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요. 3년 동안의 추이률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견고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다지면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3년에 3년 전에 비해서 175%가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네. 1년 전에 71%, 이 정도면 아주 그 비율이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해 A주가 대폭락 시에도 이렇게 3개월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하락하지 않고 견고한 상승률을 유지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든 부분에서 많게는 51.25%, 적게는 13.90% 플러스 성장을 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주가의 상승이 단순한 신약 개발의 이 발표로 인한 어떤 이벤트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 발표된 신약이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제약주를 바라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만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호재로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포인트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크게 2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꾸준한 실적 향상에 있습니다. 2015년 2분기를 비교하시게 되면요. 매출액이 22% 정도가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또한 37.6%가 올랐습니다. 2015년 총 예상 매출액을 보더라도 27.3%가 오를 예정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29.3%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많이 매출액이 많았던 주사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제 및 원료 약품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지금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에 더불어 두 번째 포인트의 신약 출시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전망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아파티닙의 판매 호조로 외형 및 수익성 성장에 기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1위, 아파티닙의 가세로 인해서 중국 내 점유율 1위가 아주 상당히 더 견고해질, 즉 2위의 격차를 많이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은 지금 6건의 지금 신약의 발표가 2016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신약 판매 호조에 따른 2016년에는 매출이 아주 크게 업사이드가 있을 가능성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지금까지 꾸준히 좋았던 데다가 앞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완벽한 실적 흐름을 또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두 가지로서 살펴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는데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후할 것 같은데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게 되면은 반대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총 18의견 중에서 18 모두가 지금은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중국계 투자기관과 지금 외국계, 그러니까는 서양의 투자기관이 좀 다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의견을 내놨지만은 목표가가 48.46으로 좀 오버밸류에이션 돼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중국계 의견, 나머지 의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아직까지 이건 오버밸류에이션이 된 게 아니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는 상당히 그 이후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는 어떤 목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들께서는 잘 확인을 하시고 오버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지금 외부의 의견보다는 지금 중국 내의 그 투자 기관들의 의견이 지금 어느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전략 봤을 때는 좀 조정 시에 들어가야 될지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보기 좀 쉽지 않은데요. 왜냐면은 한 7년, 올해 7월 달에 분할이 있었습니다. 분할 이후에는 좀 더 주가가 지금 거래량도 비교적 많이 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전략이 되게 많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분할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늘었고 그 이후로 지금 중국의 상해 A주의 좀 대폭락이 있었죠. 그 조정기에도 상당히 실적을 바탕으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 지금은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2016년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폭발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에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가능한 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 위안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국계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 매수와 함께 60에서 70까지도 위안 목표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전략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항서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신한금융투자 박경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직투까지 종목 전략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국내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